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아침 7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제 카메라 출동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금 22,0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대단히 여러분께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자유국민들 심장에 대못을 박은 두 사람, 이것이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유영하 변호사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큰 사건이라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중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친중 후보에게는 후원금을 주고 그리고 반중 후보에게는 협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선거에도 중국이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특히 5년마다 의회 지자체 구성원이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선거철에 대외 활동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19년, 2011년 캐나다 총선 때 중국은 비밀 경찰서 주도로 최소 11명의 친중 후보에게 현금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이 전 세계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중국이 깊숙하게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집회 때의 촛불 시위에도 중국이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호주, 다른 나라, 캐나다 다 선거 때 개입을 했는데 대한민국만 안 했다? 그거는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중국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딱 맞아 그 사람 딱 집어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난 4.15 총선의 선거에 직접적으로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았죠. 그런데 평소에는 사전선거 없애자 이런 걸 주장하셨던 분이 정작 지난 선거 때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중국하고 친하다 이런 소문이 좀 많았죠. 아마 지난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중국에 몇 사람 갔습니다. 가서 티베트 박람회도 참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총선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낙마하느냐를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거 말고도 중국의 유학생 단체 등을 이용해서 중국의 유학생 단체들을 이용해서 사드, 후쿠시마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또 어떤 것을 했냐면 2030 젊은이들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공자학원을 통해서 또 친중 인플루언서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학원이 우리 세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답니다. 24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공자학원 폐지를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별로. 그 다음에 그 서울대학교에는 뭐 시진핑 박물관 저기 도서관에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은 없어요. 시진핑 도서관은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번 총선에서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지난 금요일 아침에 주간조선을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다른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이걸 읽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논란, 정치권 때 아닌 풍수대 무속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대통령 관저라고 그러면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관저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속인이 거기를 방문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속인이 아니었고 풍수 전문가랍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풍수 전문가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풍수지리가 국정에 개입했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풍수지리 전문가와 무속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으로 중대한 국정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날 경찰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 중 하나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네요. 외교부 장관 공관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백 교수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CCTV 영상을 넘겨받아 해당 시설의 출입자들을 분석한 데에 따랐다. 백 교수는 대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으며 시대의 부름과 역사적 사명을 받아 등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백 교수가 무속인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백 교수는 풍수지리 학계 최고 권위자라며 민주당이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로임에 억지로 결부하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와 무속 전문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혀 잘 모릅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즉 풍수지리와 무속이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할 사람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왜 그랬을까? 왜 논란이 되는 일을 자초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풍수지리가 전문가가 무속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청와대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풍수지리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장소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이거 풍수지리죠.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을 변경하려고 봤다. 변경하려고 보니까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접었어야죠. 논란이 생길 거 뻔히 알면서 왜 그걸 계속 강행하려고 했나요? 접었어야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 사람 뭐 잘못하고 없나?
왜 그런 논쟁에 스스로 발을 디디어 놓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하는데 풍수지리 안 가면 어때요? 풍수지리 초청 안 하면 어때요? 꼭 해야 하나요?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 때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꼭 글로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설사 올바른 아니라 하더라도 피했었어야죠. 덮었었어야죠. 원정 장관 말대로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그냥 덮고 처음부터 이거는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간다든지 했었어야죠. 왜 논란을 자초하느냐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산더미처럼 많은데 왜 자꾸 논란을 자초하는 일을 대통령실과 그 측근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풍수지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양 그 조선시대에서 한양 그 도읍을 정할 때 풍수지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왜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굳이 찾아가면서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풍수지리가 나쁘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전 잘 몰라요. 자, 그 다음 오늘 제목, 방송 제목 여러분께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자유국민들 심장에 대못을 박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연속해서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아마 금요일날 오전이었을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주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회복됐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주간조선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매우 비난했고요. 이틀간에 걸쳐서 다른 분이 매우 정리를 잘 해주셔서 김채영 작가라고 하는 분이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 역시 작가분이 이상로 기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JBC 까라고 하는 매체에서 김채영 작가의 유영하 인터뷰 대분석이라는 제목은 커다란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자유국민들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라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유영하, 박근혜 입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국민들의 입은 막을 수 없다. 박근혜가 국민 여러분 저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 인사말 듣기 싫다.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탄핵은 잘못되었다. 무너지는 헌정과 법치를 파서해야 합니다. 라고 박근혜가 말하는 것, 그것을 듣고 싶지 국민 여러분 나 건강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김채영 작가의 인터뷰 비판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유영하는 박 대통령이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 등의 참모를 꾸준히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나이가 연로하거나 정치적 재기 또는 사기 탄핵에 대한 바로 잡음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를 만나고 싶어하는 예전 참모들이 많은데 왜 박근혜는 정치적 재기 의사가 없거나 불법 탄핵의 공범당이었던 현 정권에 대해 순종하는 참모들만 선별해서 만났는가? 박근혜가 만나는 대상을 선별한 그 기준선이 무엇인가? 둘째입니다. 박근혜는 예전의 참모들이 자기 정치하고 싶으면 자기 정치하면 됐지 왜 자신과 연관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자신과 관련해서 일생이 파괴되고 개인과 가정이 처참하게 파탄나게 된 참모들의 정치적 제기는 자기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을 박근혜가 했다는 말인가? 여러분에서 버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버퍼가 계속돼서 방송이 중단되면 2부 또 중단되면 3부 계속합니다. 자,
폭포가 시작됐지만 방송은 계속합니다. 유영아의 이 말은 박근혜는 자신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참모들에게 옛다 엿이나 먹어라 라고 내뱉는 매정한 주군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대변인이자 비서실장이 할 말인가? 세 번째, 윤석열이 특검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박근혜가 윤석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서 국가대사를 그르칠 뿐이 아니다.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이 시야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넓다 라고 말한 유영아에게 묻는다. 유영아는 똑바로 대답하라. 그럼 탄핵은 진정 정당했다는 말인가? 만약 탄핵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법 반란이다. 국가 헌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인가? 사법 반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묻어두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국가 대사를 위하는 것인가? 그것이 정녕 전직 국가 원수의 넓은 시야인가? 일반인들은 시야가 좁아서 7년여 동안 태극기를 흔들면서 피눈을 흘리면서 싸웠다는 말인가? 불법 탄핵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법조인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 일반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는 유영아는 박근혜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유영아는 9월쯤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박근혜가 국민 여러분 저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 인사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탄핵은 잘못되었고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서야 합니다 라는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유영아는 2016년 탄핵 분위기가 익어가는 시조 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깊이 통찰하고 반성하고 계신다고 부르짖었다. 무지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국민 사과하게 만들었고 탄핵의 마중물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유영아다. 유영아는 아직도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과 박근혜를 차단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는 자신이 당했던 탄핵과 구속이 잘못되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되려 그것을 부르짖는 것이 국가대사를 그르치고 대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지냈던 분이 시야가 넓기 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적 내란이 발생되어도 그것은 자신 개인이 가슴에 안고 혼자서 지고 가야만 나라가 평온해진다는 유영아의 가스라이팅에 묻혀서 사는 것이 과연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일인가? 유영아는 2023년 7월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탄핵과 무너진 헌정을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여 동안 싸워왔던 의로운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또한 박근혜를 영원한 정치적 비겁자로 만드는 완결자 임무 미션을 충실히 완수하였다. 필자는 유영아의 말로를 점친다. 유영아는 탄핵의 공범이라는 함지적 혐의를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순리는 박근혜의 입을 막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유영아의 말로는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다.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탄핵의 당사자인 박근혜가 국가와 헌장을 테러하고 국가의 법치를 무너뜨린 탄핵에 대하여 계속 함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탄핵은 영원토록 현재 진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김치영 작가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작가분이 기자보다는 글을 잘 쓰신다, 통렬한 비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송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유국민들 심장에 대못을 박은 두 사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제가 유영아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맞아, 이상로의 견해가 올바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왜 비난해 라고 저를 나무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로의 대변인이 우리 집사람이다,
집사람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다 이상로 책임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건 뭐냐면 태블릿 PC 방송 나가자마자 그 이틀인가 사과하는 겁니다. 유영하가 사과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잘못은 유영하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판단의 잘못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유영하 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부분에 있어서 옹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상로 기자의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 이상로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유영하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 다 하고 나만 대통령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이래. 정치할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나를 끌어들여. 그렇게 말을 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라. 천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이상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단호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영하가 7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능멸을 해도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7년 전부터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에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치 질서의 회복을 희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유영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예, 억울하게 본인의 행동을 하잖아요. 제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억울하게 본인의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시대. 어디 무혈왕들도 가고 다 돌아다니시대. 무슨 절에도 가시고. 그리고 대구시장 대구시장인가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말도 하시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억울하게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억울하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걸쳐서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직접적으로. 저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비난을 자초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지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정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될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과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를 또 비난하겠죠. 제가 비난받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비난받아서 이상로가 비난받아서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얼마인지 비난받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난 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유영하를 자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고
대변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허접한 인간을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는 것 누구 책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하겠습니다. 왜? 이 두 분, 그리고 플러스 목사님 한 분, 이 세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더 데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가 20일 공개된 후에 오히려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76개국에 공개됐으나 국내 방영이 늦어지자 김건희 여사가 오염수 공포 확산을 우려해 드라마 공개를 막았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가 양산될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봤어요. 이걸 봤고,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방사능이 위험하구나. 여러분, 이 넷플릭스 드라마 더 데이스를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굉장히 위험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저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이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 소장입니다.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냥 사고 당시부터 그 사고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몇 사람이 죽었는가? 가장 직접적으로 죽을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많이 죽은 줄 알았어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막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2사람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안에 죽은 2사람은 방사능으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쓰나미가 와서 마침 그 사람들이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제 4호기 밑에서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 2사람이, 젊은 사람 2사람입니다. 쓰나미가 와서 바닷물에 빠져 죽었어요. 방사능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문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영화를 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는 데 가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그랬어요. 이 한겨신문 기사예요. 그랬더니 즉각 당시에 일본에서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즉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람이 2이에요. 그럼 쓰나미가 오면 원전이 아니라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영화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영화였습니다. 방사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일깨워주는 무시무시한 영화였지만 방사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죽은 사람, 후쿠시마 원전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쓰나미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2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후쿠시마 원전 4호기에 지하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더 데이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꼭 보시길 바라요. 방사능은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어떻다? 아직 폐쇄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에 토양을 30cm를 걷어냈어요. 이게 이 영화에도 나와요. 이 수증기가 막 나갔잖아요. 동절 발전소에서 막 연기가 나가고, 그게 뭐냐? 세슘 137이라고 하는 금속 이온이에요. 그게 후쿠시마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후쿠시마 가면 30cm 두께로 걷어냈어요. 걷어가지고 커다란 마대자루에 담아서 지금도 질비하게 후쿠시마 일대에 질비하게 쌓여 있어요. 산은 아직도 손을 못 댔어요. 산에 있는 토양은. 이 세슘 137이라고 하는 것을 씻어내는 건 물밖에 없어요. 여기 영화에도 나와요. 물이 엄청나게 막 물을 쏟아부어요. 그 쏟아본 물이 지금 강과 하천으로 전부 흘러들어갔죠. 우리가 관심을 가해야 할 부분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세슘 137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개천으로 흘러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저기 바다로 흘러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삼중수소 말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세슘 137은 금속 이온이에요. 금속 이온을 잡아내는 거는 자기장이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좀 보시길 바라요. 방사능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후쿠시마 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무슨 후유증, 암 이런 것들은 나겠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발전소장은 58세에 죽었습니다. 이 청문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모르겠다. 방사능에 내가 쪄서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폐암에 자기는 흡연가다. 매우 꼴초랍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아주 영화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하여튼 문재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 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4월 혁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모두 손잡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나가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낼 때가 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4월 혁명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을 2번에 걸쳐서 횡단을 했습니다. 북쪽과 남쪽 루트를 횡단했고, 일본을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종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일본 종단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을 했고 이것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바나나 여행사입니다. 일본이 바나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여행사에다 맡겼습니다. 10박 11일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2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잡아먹지 말라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여행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 야쿠시마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신간센을 타고 JR을 타고 해저 터널을 거쳐서 이 홋카이도까지 갑니다. 자, 요 여행 상품의
어제 요 야쿠시마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브스카라고 하는 미야자키를 소개해드립니다. 미야자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쿠시마, 이브스키입니다. 크게 해볼까요? 일본 4개 열도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큐슈입니다. 그 큐슈 중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고시마현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온난하기 때문에 해외 각국과 교류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국적인 풍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시마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부스키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명 그대로 풍부한 온천이 있습니다. 이부스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모래찜질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찜질이 유명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찜질 사진이 모래찜질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닙스키 후심하고 잠깐만요. 모래찜질하는 온천 모래찜질하는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못 찾았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일본 종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고요. 가면서 버스 안에서 또는 호텔에서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서로가 견해를 나눌 수 있는, 또 여러분께서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상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이면 됩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까 선거에 중국 사람들이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고 몰랐을까? 조선일보도 알고 있었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21대 4.15 부정 총선, 4.15 부정 선거를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 이상민, 윤희근,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일을 잘하는 자가 왜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박근혜를 비판한다? 국민에게 대못을 박았다? 이상로 씨 경솔한 방송 아닌가요?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한 후회 없는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병원에 있을 때부터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깊이 있게, 제가 취재하면 정확히 하죠. 저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하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아주 소상하게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자보다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한두 시간 인터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기자입니다. 이 영역에 관해서는 저는 양보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직 유영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 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댓글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같은 연금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 이상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왜 유형만 만나요? 이상로 기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한 2시간만 인터뷰하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상로 기자를 만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상로 기자를 만나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자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변호사 저는 안 믿습니다. 검사 안 믿습니다. 판사 안 믿어요. 물론 기자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자세하고 소상하고 정직하게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상로 기자를 만나세요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마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네요. 장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